결혼을 하면 가족이 늘어난다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았다. 남편과 결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는 낯선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 처음엔 정말 좋았다.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말투도 정갈했다. 그런데 결혼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주말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아가 반찬 좀 했다. 문 앞에 서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환했지만 내 가슴은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냉장고 안엔 이미 반찬이 가득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내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에 반찬통을 꺼내 정리하다 보면 내가 사지 않은 음식들이 꽉 차 있었다. 그 작은 공간에서조차 나의 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가까워서 좋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농담인 줄만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가까워서 좋을 줄 알았던 거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자주 부딪히게 만들었다. 버스로 20분 거리라는 건 언제든 들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언제든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휴식이 없는 관계를 의미했다. 저녁이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어머니가 계셨다. 은우는 잘 자지? 하며 과일 봉지를 내밀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감사함과 피로함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감정, 그것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나는 결혼을 사랑의 확장이라고 믿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경계의 시험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무례하지 않으려 애쓰는 만큼 나 자신에게도 무례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걸로 마음이 상하지? 그러나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이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이의 7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케이크를 예약하고 장식 색깔까지 고르며 설레던 마음이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볼 거야. 작년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으니까 올해만큼은 내 손으로 해내고 싶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테이블 위에 초를 세고 있는데 띵 카톡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체방이었다. 요즘 애들 간식은 건강하게 해야지. 엄마가 떡이랑 과일 좀 챙길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구나. 도와주겠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내가 준비한 것들이 그 한 줄로 모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핸드폰 화면을 닫고 불 꺼진 부엌에 서 있었다. 케이크 초의 불빛이 작게 흔들렸다. 그 불빛만큼이나 내 마음도 흔들렸다. 왜 그래?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 카톡 봤어? 응, 좋잖아 도와주신대잖아.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주도하려는 거야.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고마워하면 되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어쩌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경계선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비로소 알았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느낌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체방의 알림을 꺼두었다. 그건 작은 방어였지만 적어도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한 거리감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아질수록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였는데 그는 늘 옆 사람처럼 굴었다. 주말 아침 또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가봐, 엄마 이거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이 좀 나가면 안 돼? 그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괜히 나가면 더 길어져. 그냥 받아들여.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아. 떡 좀 했어. 아이 간식으로 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다음부턴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그래? 내가 괜히 왔네. 그 말에 나는 당황했고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냥 놔둬. 지연이 요즘 예민하잖아.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예민하다. 그건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면죄부 같은 단어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편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 안은 적막했다.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늘 엄마 편만 들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그냥 싸우지 말자는 거야. 그게 문제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는 항상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 관계에는 중간이 없다. 남편이 서 있지 않은 자리는 언제나 며느리인 내가 대신 채워야 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반찬통이 차 있었다.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엔 냉장고도 마음도 나만의 공간이 없네. 며칠 동안 휴대폰을 일부러 꺼두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내가 더 이상 참는 건 효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없애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중간에 서줘야 해. 그는 또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냥 흘려 별일도 아닌데.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직접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요즘 은우 숙제 봐주느라 저녁이 좀 늦어요. 혹시 오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한마디. 그래 알았어. 목소리에 살짝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사전 연락 없이 오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거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고 나는 모처럼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수 있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평화롭지? 그 순간 깨달았다. 거리 두기는 차가운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었다. 나 며칠 뒤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이번 주는 내 일정이 괜찮을까? 은우 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일요일 오후쯤이면 좋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등한 관계의 순결을 느꼈다. 서로의 시간을 묻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관계. 그날 밤 거실 조명을 낮추고 혼잣말을 했다.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도가 맞는 거리가 있다는 걸. 가까우면 타고 멀면 식는다. 적당한 거리에서만 관계는 오래간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이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가족의 모양은 변한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햇살이 길게 창가를 스며들고 은우가 소파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엔 시어머니.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지연아. 은우 잘 크지?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 예전 같으면 반가움보다 부담이 앞섰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네 어머니. 요즘 학교 생활 잘해요. 그래?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일요일 점심. 어때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전처럼 매일 연락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그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거리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대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요즘은 내가 참 단단해진 것 같아. 그 한마디의 마음이 찡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도 요즘 좀 편해지셨죠? 그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야 좀 놓을 줄 알겠더라. 짧은 대화였지만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두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는 긴장도, 억울함도, 눈물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 이게 내가 지키고 싶던 나였구나. 가족이랑 꼭 가까이 붙어 있어야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족이 새로운 모양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참 괜찮은 가족이 됐네요.